첫 번째 피해자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수유동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수유동에서. 김소영은요 진짜 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CCTV 김소영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모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슷한 일이 지난 열흘 전에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혹시 김소영 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CCTV 딱 돌려보니까 맞네. 아차 하는 생각 들었겠죠. 경찰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좌불안석이겠지.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적은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1월 28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여자하고 같이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월 26일 그 2026년 올해 1월 28일 밤 9시 그 24분에 그 젊은 남녀 그 피해자는 20대 후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는 김소영이라고 2005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만으로는 21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21살 정도 되는 굉장히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모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젊은 남녀가 이렇게 모텔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29일에 원래 그 모텔이 체크아웃 시간이 좀 더 늦게 되나? 모텔은 큰 호텔에 비해서 5성급이나 그런 호텔에 비해서는 체크아웃 시간 같은 게 조금 더 유연하겠죠. 근데 1월 29일 2시에 그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텔 같은 데는 열쇠 같은 걸 이렇게 반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와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죽은 채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1월 28일에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열흘쯤 지난 2월 9일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수유동에 있는 그 모텔에 그 20대 중반의 남자하고 그 다음에 그 김소영 20대 초반의 여자하고 또 같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번에는 그 모텔에서 오후 5시까지 그냥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5시 40분에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모텔 방에 이번에는 사장님이 아니고 그 모텔의 직원이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젊은 남자가 죽은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피의자가 똑같은 젊은 여자하고 CCTV 같은 것들을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연쇄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연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연쇄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더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게 올 1월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처음에 피해자가 발생했던 건요. 2025년 작년 10월 25일이었어요. 작년 10월 25일 오후 5시 41분에 젊은 남녀가 방배동의 어떤 식당에서 좀 이른 저녁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대 남자하고 20대 여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이 이렇게 좋아하고 사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젊은 남녀가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 픽 쓰러졌냐면은 그 사람이 이게 레스토랑인가 그거 모르겠는데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시다가 갑자기 이 20대 남자가 건장한 젊은 남자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이름이 김소영입니다. 2005년생 김소영인데 이렇게 김소영 딱 치면은 사진 같은 게 지금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소영이 같이 밥 먹던 여자는 김소영이었는데 저기 자기 앞에서
그 뭐 남자가 쓰러지니까 깜짝 놀랐다는 듯이 자기 전화로 119에 그 신고를 갖다가 해요. 그럼 119에서 막 사람들이 달려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밖에 막 두들기면서 깨어나 보세요.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말해보세요. 이랬더니 막 이런 식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그 다음에 동공이 반응은 있는데 이게 좀 그 동공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왔다 갔다 그냥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119 통해 가지고 응급실로 병원을 갔다가 그 병원에 응급실로 딱 갔겠죠.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술 마시거나 아니면 무슨 뭐가 그 몸이 이상해서 그런 그 반응이 아니고 약물을 과다 복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아니 뭐 근데 그래도 병원 가가지고 회복되고 그랬으니까 그냥저냥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12월 14일에 이번에는 점심때였는데 11시 20분에 젊은 남자 여자 둘이서 데이트한다라고 어딜 갔냐면 저기 남양주, 그렇게 남양주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베이커리 카페 뭐 주차장도 넓고, 그 다음에 빵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내에 있는 카페 같이 이렇게 뭐 오밀조밀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대형 그 베이커리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의 어떤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명은 김소영이고 한 명은 피해자는 그 남자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냐면 김소영이 알바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피해자도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눈 맞고 뭐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사귀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데이트 가자, 드라이브 가자 해가지고 남양주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김소영이랑 그 남자랑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였는지 아니면 뭐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싸움이 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싸웠대요. 싸웠는데 김소영이 아이고 누구씨 그러면서, 야 누구야 그러면서, 야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서, 너 운전 많이 하느라고 피곤하잖아, 이거 피로회복제야 그러면서 드링크류를 그걸 갖다가 그 줬는데, 그 드링크류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수면제 그 같은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젊은 남자가 이 드링크를 갖다가 마신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20분쯤 뒤에 의식을 갖다 잃었대요. 의식을 잃으니까 김소영이 그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까지 갔었겠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한 이틀 정도 의식을 못 차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자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김소영이가 나한테 이 드링크를 갖다가 줬는데 그거 마시니까 갑자기 내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딱 깨어나 보니까 이틀이 지났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이런저런 고민을 쭉 하다가 한 달쯤 지난 1월 달에 경찰에다가 진정을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한 번만 잘 살펴봐 주세요라고 경찰에 진정을 했었던 거고, 이게 2차 그 범행이었고, 그 다음에 3차 범행은 뭐였냐면은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6년 올해 1월 중하순 정도, 한 1월 한 15일이나 그때쯤 15일에서 한 20일이나 그 정도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수유동에 있는 노래방을 간 거예요. 김소영이 누구랑 노래방에 갔냐면 이번엔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30대 남자하고 같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막 그 술을 갖다가 마셨대요. 그러면서 김소영이 뭐 오빠라고 그랬나 뭐 아저씨라고 그랬나 뭐 누구씨라고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거 그 숙취 해소제니까 마시세요. 이렇게 술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숙취 해소제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그 30대 남자가 김소영이 건네준 음료를 마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뻗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깨웠는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이틀씩이나 이렇게 의식 잃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한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딱 깼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막 여기저기서 막 뭐 이상한 것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경찰 부르고
그 다음에 119 신고를 갖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응급처치를 받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는데 드디어 1월 28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텔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피해자는요 20대 후반 남자고 일주일 전에 김소영을 우연히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때도 숙취해소제다. 피로회복제 또는 숙취해소제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건네주고 그거를 마셨더니 사람이 뻗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김소영이라고 한 여자가 처음부터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술이나 아니면은 뭐 음료나 드링크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약품을 요만큼 탔더니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타니까 그 효과가 이 정도 같더라. 이 정도 타니까 효과가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하더라. 이 정도 타니까 사람이 막 온 몸에서 뭐 이상한 분비물 같은 것들도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1월 28일에 제 생각에는 이 피해자한테 그 뭐 아주 치사량이 넘는 그 약을 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20대 후반 남자는 일주일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김소영이 숙취해소제라고 해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그 뭐라 볼까 세상을 갖다 떠난 거죠. 근데 이 김소영이 얼마나 또 집요하냐면 얼마나 뭐 계획적이냐면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그 피해자 남자한테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요. 아마 죽은 걸 알았을 건데도 메시지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그 뭐 누구씨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잠만 자네. 그래서 나 먼저 집에 갈게.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내가 나간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기 위한 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남자를 여러 명 만났었는데 이런 피해자들 말고 예컨대 2월 1일에 서울의 어떤 술집에서 30대 남자랑 같이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술을 잘 못 마셨나 안 마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월 10일 날 우연히 첫 번째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해서 2월 1일에 만났는데 그때 뭐 이렇게 숙취해소제를 갖다가 김소영이 막 사더래요. 근데 숙취해소제가 얼마쯤 하나 한 몇천 원 하지 않나요? 35,000원어치를 사더래. 그러면서 이것 좀 결제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30대 남자가 그 결제를 해줬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이 그 용의자다 피의자다 해가지고 사진 막 쫙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봤겠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여자였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2월 1일, 1월 10일도 만나고 2월 1일도 만났는데 숙취 해소제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35,000원어치를 내가 사줬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 35,000원어치나 사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두 번째 피해자가 올 1월 달에 경찰에다가 진정을 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월 28일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텔의 CCTV에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들어갔는데 김소영이 먼저 나오는 것도 이미 찍혔겠죠. 그런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2시에 죽은 걸로 발견이 됐으니까 누가 봐도 용의자는 김소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김소영을 경찰에서 무조건 영장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긴급 체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체포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1월 29일에 피해자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1월 29, 30, 31, 1, 2 닷새가 지났던 그 날짜에 경찰이 김소영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소영 씨죠? 여기 경찰인데요. 경찰서에 좀 출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알겠습니다. 2월 9일 날 출석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전에 2월 9일이 오기 전에 경찰이 다시 전화해가지고 김소영 씨죠? 우리 2월 9일 날 출석하기로 했는데 2월 12일로 출석해 주세요라고 날짜를 또 연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월 9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참 그 2월 9일에
두 번째 그 피해자, 피살자가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0대 중반의 회사원.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2월 9일에 김소영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거나 그랬으면 이 사람은 안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2월 9일에 경찰서 그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랬으면 그 경찰서 같은 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요, 무지무지하게 피곤하거든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중요한 사건 있으면 직접 그 우리 그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경찰서든 검찰이든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배석해가지고 경찰은 뭘 물어보는가,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그거 일일이 다 노트 정리하면서 옆에 있는데 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9일에 김소영이 출석했었으면은 그러면은 그날 이 피해자는 안 죽었을 거예요. 만나지 않았을 거니까. 김소영을 만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경찰이 2월 12일로 조사를 연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2월 9일날 경찰서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야, 나 혹시 그냥 체포되는 거 아니야? 도망갈까?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2월 9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20대 중반의 회사원 이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이전에도 좀 만났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소영이 이 피해자한테 그 문자를 보냈대요. 내가 고깃집인데 이게 여기가 고깃집이래요. 유명한 맛집, 맛있는 맛집을 갖다가 아는데 거기서는 배달밖에 안 된대. 그러면서 모텔에다가 방 하나 잡고 배달시켜서 우리 그 고기 먹자. 그러니까 20대 젊은 남자가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2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한번 고기나 먹어볼까? 같이 고기 먹을까? 그러면서 그 2월 9일 밤 8시 40분에 수유동 모텔로 그 피해자하고 김소영이 간 거예요. 고기 먹을 생각으로.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그 맛집은 배달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 직접 먹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배달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배달시켜서 먹자.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왔겠죠. 고기가 왔는데 이 피해자가 그 고기를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8시 40분에 그 수유동 모텔에 들어갔는데 10시 40분에 그 누구야? 그 김소영이 모텔을 갔다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 택시인지 아니면 택시를 불러가지고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 말에 의하면은 젊은 여자가 뭐에 쫓기듯이 갑자기 택시를 갖다가 딱 타더니 아저씨 기사님 저 빨리빨리 좀 가주세요. 막 그렇게 재촉을 갖다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기사님들 하루에 손님을 얼마나 많이 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가 않아야지 정상인데 이 김소영은 하도 그냥 재촉하고 젊은 여자가 그러길래 그냥 인상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2월 9일 밤 10시 40분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10일 그 다음날 5시 40분에 직원이 발견되고 그리고 나서 경찰 신고가 딱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CCTV 딱 돌려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경찰이. 왜? 딱 보니까 김소영이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 피해자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수유동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수유동에서. 김소영은요 진짜 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 김소영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모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슷한 일이 지난 열흘 전에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혹시 김소영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CCTV 딱 돌려보니까 맞네. 아차 하는 생각 들었겠죠. 경찰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좌불안석이겠지. 그때 그것도 2월 9일 날
우리가 조사하기로 한 날짜였는데 그때 김소영이 불렀으면 그러면은 한 사람의 피해자는 없었을 텐데 피해자가 한 명으로 그쳤을 텐데 이 20대 중반 회사원 부모님이나 이제 유족들은 얼마나 그 가슴을 칠 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조사 왜 연기했냐고. 아이 그래도 이런 거 조사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하대. 증거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 정도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경찰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았냐면 미아동에서 찾았대요. 수유동이나 미아동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경찰 쫙 풀어가지고 야 이렇게 생긴 김소영 빨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거리를 갖다 막 다니고 있었는데 밤 9시에 미아동 노상에서 뭐 얼쩡얼쩡 거리고 있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김소영을 딱 발견하고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잡아 가뒀는데 봤더니 보니까 그 이 사람도 뭐 맥주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피해자도 맥주에다가 김소영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을 아주 그냥 많은 엄청난 걸 갖다가 막 그 타가지고 그거 마시고 그냥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때와 똑같이 첫 번째 살인 때와 똑같이 두 번째 살인 때에도 문자 보낸 거예요. 그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치킨 주문하고 영화 보고 있는데 잠들고 있네. 그러면서 음식 올 때쯤 깨웠는데 계속 잠만 자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구씨 당신이 그 음식 챙겨가라고 해서 그 음식 챙겨서 나 먼저 가요. 뭐 이런 문자를 갖다가 보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피해자 카드로 추가로 음식을 주문했대요. 얼마너치? 13만 원어치를. 피해자가 죽은 다음에 아마 이제 그 피해자 시신을 갖다 쭉 보면은 대략 사망 시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시간 만에 떠났다라고 했으니까 그 가자마자 피해자한테 그 뭐 맥주를 약한 맥주를 마시게 했을 것 같고 그걸 먹자마자 아마 그 피해자가 거의 즉사하다시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 그 지갑에서 카드를 딱 뽑아가지고 이걸로 그 계산을 했는데 계산해가지고 13만 원치 계산돼요. 13만 1,800원인가. 뭐 치킨 뭐 해가지고 계산을 뭐 13만 원치 한 다음에 그거 들고 나가서 택시 타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시간이 2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자마자 약 타고 그다음에 약 먹자마자 효과 딱 발생해가지고 그 죽음에 이르고 죽은 거 확인하고 그 피해자 카드로 그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자 보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알리바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소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005년생 그 다음에 강북구에 있는 어떤 여자 고등학교를 중퇴했대요. 근데 김소영이가 중학교도 중퇴를 했대요. 중학교 중퇴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갔습니까? 뭐 검정고시 쳤나?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왜 중퇴했냐면 김소영이가 손버릇이 나쁘대요. 그래서 남의 물건 이렇게 손을 많이 대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그 절도를 하니까 물건을 훔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중간에 자퇴를 했는지 뭐 퇴학을 당했는지 뭐 자퇴했겠죠. 뭐 퇴학까지 안 시킬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퇴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2024년에 재작년에 서울 청소년 지원센터에 입소를 했는데 이런 데가 있대요.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렇게 그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센터가 있대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 여기서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뭐 무용 동아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물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 청소년 지원센터도 퇴소하고 그런데 이 김소영이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식당 같은 데서 알바를 했었대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어머 우리 여기에서 그 우리 식당에서 알바했던 앤데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힘든 거를 견디질 못하는 그 애였다.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한 학생이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팍 퍼지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또 말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하고 막 이간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리코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25년 작년 7월에는 또 어떤 20대 남자를 갖다가 만났는데, 무슨 애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만났는데, 중고 거래 앱사이트를 통해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마음에 들었는지 뭐 한 두어 번 만났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보니까 자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김소영이가 자기 지갑을 갖다가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면서 너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뭐 눈물을 흘렸는지 어쨌는지, 뭐 아버지가 뭐 일도 못하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고 뭐 돈 빌린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나쁜 생각 먹었다고 뭐 그렇게 뭐 변명을 했대나. 그럼 뭐 어쨌든 그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이 김소영이라고 한 사람이 1월 28일에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어딜 갔냐면은 교토를 갔대요. 사람을 죽여놓고 교토 여행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살인한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하고 교토 여행 중에 연락을 취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그 뭐 두 번째 피해자는 2월 9일에 그 살해된 두 번째 피해자는 그냥 너무너무 이제 운이 없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월 9일 날 경찰 조사가 있었으면은 죽지 않고, 내가 만나고 그 다음에 나랑 문자하고 그랬던 애가 저 김소영이었어, 지금 살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이랬을 건데 오히려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저 김소영이라고 한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아직은 기소가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중형이 선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신상이 공개됐던 여성 그 범죄자들은 뭐 여섯 명이 있었는데, 여자 그 범죄자 중에 주로 이제 살인범들 아니겠습니까? 신상이 공개가 됐던 사람이 이게 김소영이 6번째인데, 뭐 기억나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 있었던 고유정,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자기 또래인가 뭐 해가지고 그 죽여가지고 뭐 트렁크에 막 그랬던 정유정이라고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제자 죽인 그 명재환, 이런 사람들에 이어가지고 김소영이 이렇게 6번째 신상이 공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아마 신상 공개가 됐으니까, 잠깐만요, 김영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진이 공식적으로 이게 쫙 공개가 됐으니까, 혹시 김소영 씨로부터 김소영으로부터 그 큰일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으면은 아마 더 제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의자, 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상이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피살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그 사건을 어영부영 해가지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 경찰청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그 범죄자들한테 너무 이제 인권 그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인권이 없습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큽니까? 피의자의 인권이 큽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